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치걸스의 막둥이 소연입니다. 오늘은 또 저점의 신 우리 업사부님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이 우리 국내 증시 휴장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우리 업사부님과 만나서 중간 점검차 이렇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맞아요. 먼저 우선 좀 미국의 지표, 물가 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PPI, 생산자 물가 지표, 우리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기 전에는 이 PPI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PPI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PPI가 먼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지금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하회했죠. 약 네. 2.4 정도 예상했는데 2.2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코어 같은 경우에도 근원 같은 경우도 2.6을 예상했는데 2.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적절하게 원하는, 그러니까 뭔가가 너무 막 나쁘거나 그렇다고 엄청 또 그 변동의, 그러니까 뭐랄까 허용 범위 안에 있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물가가 잡히는 듯한 모습,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좋지 않을 건데요. 네. 어찌 보면 이제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대가 8월 14일 오후, 늦은 오후거든요. 그래서 네. 작은 마감이 됐는데 미국 시장을 일단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지금 우리 지지난주, 그러니까 연하님과 주말 전략을 짰을 때 금요일 폭락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월요일날 개파락을 하면 월요일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적중을 하고 우리 소연 씨하고 지난 주말 전략을 네. 또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반등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움직임을 지금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우리 소연님 불렀던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자, 그래서 네. 그 방금 얘기하신 CPI가 과연 중요할까?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원하는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별로 크게 없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지만, 네.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2주 전부터는 계속해서 아니,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 아직은 좀 더 확인할 지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올 만한 경기 침체를 뒷받침할 만한 지표가 나올 게 없거든요, 현재.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런 게 갑자기 시장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요인이 됐으니, 어쨌든 이번에도 뭐 그런 정도에서 나올 테지만,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그 시장에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왜 그러냐면,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네. 차트부터 보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띄어지는 건 대만인데, 대만도 밑에 빨간 라인, 황금 추세 라인에 닿았다가 올라오죠. 네. 자, 그리고는 20일 이동평균선에 오늘 걸렸어요. 네. 그러면서도 지난 폭락, 금요일의 폭락, 갭을 메꿔 놓는 작업까지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꽤나 많이 반등이 나온 거죠. 네. 자, 그리고 기왕 보는 김에 니케이 일본도 일단은 약간 원흉이 됐잖아요. 네. 엔캐리. 그렇죠? 엔캐리 뭐 그 뒤로 숨어 있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네.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엔캐리, 요 원인이 된 일본 증시 역시 네.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내일은 8월 15일 날은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휴장인 상태니까 네. 뭐 이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있겠죠. 나스닥 갈게요. 나스닥도 딱 보시면 어때요? 20선까지 네. 딱 왔어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네. 지난 고점에서부터 떨어질 때 자꾸 반등을 시도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반등을 자꾸 시도했던 네.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지를 했던 자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 자리가 깨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네. 이런 자리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누군가는 샀을 것이고, 네.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때까지 나온 엔켈이 다 끝났다. 경기 침체 아니다.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해봤자 어. 전쟁 놀이하고 끝난 거다. 그냥 이런 식이 되지 않는다면 네. 조금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요번 반등은 맞췄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로 한번 와볼게요. 국내 증시를 네. 한번 보면 지금 왼쪽이 그러니까 제 쪽이 네. 코스피. 코스피, 우리 소연 씨 쪽이 코스닥. 코스닥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떨어졌어요. 금요일 날 요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닥 신호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하락이 더 나올 텐데 월요일 날 개파락이 나와서 빠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월요일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금요일이 저점 신호가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네. 투매가 나올 만한 정신도 없는 상태. 그저 내정지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공포의 공포 심리를 먹고 네.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네. 근데 주말을 보내면서 아마도 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송 보겠죠. 우리 그렇죠. 방송은 많이 안 보시지만 다른 경제 사람들, 방송들, 네. 그렇죠. 경제 TV부터 유튜브 뭐 3프로 TV부터 많은 네.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거기서 꼭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래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고 엔캐리 자금이 2경 7촌조 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몇 조 원 나왔냐, 네. 2조 3조 뭐 이렇게 매도 나왔냐, 앞으로 나올 게 그렇죠. 덜렁덜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참 듣고 막 고민하는 시간을 주말 맞이했는데 네. 월요일 날 얻어 터져서 개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끝도 없이 하루 종일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빠졌잖아요.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처음 시작한 시기가 네. 2020년 이후 2021년 2021년 초가 가장 많은 상태. 그러니까 네네. 시장에 처음 참여한 초보자들도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번과 같은 하락이 처음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네. 이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네, 투매가 동참되는 겁을 네. 먹고 어떻게 하지 하고 던져버려. 노련한 투자자는 아마 전날 오히려 더 샀던지. 아니 물론 이제 그건 거의 좀 실력자죠.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실력자지만 전날 이제 월요일 날 많이 사던지 아니면 최소한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털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게 최저점이죠.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서도 네. 제가 여기까지 왔었네요. 네. 지금 그 만기. 그러니까 어, 이걸 보시면 7월 달도요. 7월 달 만기가 이날이에요. 7월 저 만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변동이 바뀌었죠. 네, 네, 그죠? 네, 네. 쭉쭉쭉 올라가다가 근데 이제 그렇네요. 여기서도 이날이 만기입니다. 네. 만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 또, 금요일부터 네. 상방을 좀 더 이제 제대로 네. 만들어서 반등을 했고 제가 어쨌든 원했던 목표치는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이 갭을 메꾸던지 네. 아니면 21선을 오던지 자 코스닥도 거의 근접은 했어요. 네, 그렇네요. 하필이면 이제 우리가 15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소연님이나 연아님은 제 방송에 한 번씩 들어오시고 같이 이제 전략도 짜보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제 전략은 14일, 13일 전략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현금을 현금을 만드는 거죠, 갖고. 그렇죠. 네. 현금을 이제 네. 만들자. 특히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 그러니까 지난 방송 시간에 그 반도체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제가 물어봤어요? 주말 전략 때 이 반도체 헤어질 결심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사부님께서 헤어질 결심 이미 늦었다. 그렇죠. 늦었어요. 좀 싸할 때 헤어졌어야 한다라고 진작 말씀을 헤어질 해주셨어요. 거면 진작이고 맞아요. 지금은 이미 헤어질 수 늦었다. 없는 사이가 네. 됐어.
그러니까 절대 헤어지면 안 맞습니다. 돼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SK 하이닉스 차트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20선까지 왔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제가 약 20선 내지는 19만 원 정도 요 근처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정말 겁없이 이 사고팔고를 전략적으로 잘 하면서 네. 지금은 남들보다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폭락했다가 올라오잖아요. 다시 네. 지수를 봐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은 보통은 회복이 안 됩니다. 계좌가 떨어지기 전 상태. 물론 지수가 좀 덜 올라갔죠. 이 네. 정도는 올라와야, 아, 그죠? 금요일 날 네. 시가 이상으로 올라와야 그나마 할 건데, 아직 덜 올라오기도 했지만 보통 회복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회복을 다 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제 수익권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상황들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네. 시장이 그러니까 14일 밤, 그다음에 15일 밤, 네. 여기에서 뭔가가 문제가 터진다면 네. 나스닥 차트가 딱 걸려 있는 요 상태, 참 그 차익 실현 나올 만한, 물론 그 차익 실현은 바닥에 잡은 물량이겠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현금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락이 나와 버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시황도 중요하지만, 시황은 실전. 대략적으로 지금 어떠한 구간이고 어떠한 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가 상승하는가를 나타내주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네. 결국에는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실전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시황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라는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행동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떨어지게 되면 현금이 필요할 테니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어제 오늘 많이 해주셨죠. 들으셨을 네네네네. 거예요. 어제 오늘 오전 방송 들어오시면 계속 말씀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서브님께서는 현금 확보를 해두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이제 네. 할 거다. 어제부터 이제 현금을 조금씩 만들고 있고, 오늘은 좀 나름대로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네. 현재의 모습이 어차피 역사는 반복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현재 상태와 가장 유사한 형태가 저는 여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형태가 가장 유사한 곳이 2011년,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대한 형태, 네. 이러한 갑자기 돌발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하락을 한 가장 유사한 구간이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네. 당등 구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보이다가, 네. 반등을 이렇게 했죠. 보이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툭 다시 한번 툭.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를 잡았으면 이제 훨씬 낫겠죠. 물론 이 이후에도 그렇게 썩 재밌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조금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를 횡보를 하면서 네. 바닥을 다지다가 네.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저점을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크게 했어요. 아, 기어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처음 떨어지면서 아이고, 왔다 갔다 할 네. 때는 이제 시장 참여한 지 한 3년이 안 된 초보자들이 죽는 시장. 근데 그 다음은 노련한 투자자조차도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죠. 신용, 네네네. 신용. 스탁론, 네. 이런 거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아싸 이렇게 폭락이 들어왔으니까 뭐 한 번은 먹혀 들어가는데, 음. 그걸 계속 쓰고 있으면 이런 구간에서 반대매매 당해버릴 수 있어요. 기어이 그렇네요. 죽이는 겁니다. 네네네네. 네. 자, 그리고 2004년도, 2004년도. 2004년도에도 지금과 가장 유사한 구간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알려드렸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비슷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선 여기는 넘어갔지만 네. 뭐 툭 내려와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반복을 해요. 이때에도 조금 시장이 괴롭힙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 수렴을 만들어요. 네. 수렴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버리니까 또 개미들은 죽죠. 아이고. 시간을 끄니까, 그죠? 근데 지금 미 대선이 남은 것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아,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미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미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미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이 네. 증시가 약 3개월 정도 좋았을 때 성공할 확률이 80%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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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미 증시를 대선 전까지 좋은 그림을 그려 놓으려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더더더더 계속 올라가기엔 힘드니 네. 급하게 지금 막 밀었다가 다시 좋게 올리면서 점점점 해리스 쪽에 분위기를 힘을, 좋게 네, 실어주려고 만들어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뭐 요와 같은 아니 이쪽이죠. 요와 같은 그런 그 구간을 만들지 않고 네. 이번엔 좀 빨리 반등이 나올 거야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의견은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각의 주장들이 뭐 다양한 주장들이 많죠. 그렇죠. 방향은 일단 다 열어놓으세요. 근데 과거 패턴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눌러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그리고 네. 급락의 아. 흐름으로 나왔을 때는 보통 보시는 것 같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라는 거. 네.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한 군데만 또 한 더. 군데만 더 보는데 비슷한 게 아까 2011년도도 8월이었어요. 네, 2011년도. 여름이었죠. 자,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로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거 너무 거시기를 해놨군요. 자, 19년도. 예. 2019년도 8월. 예, 여기 보시면 급락을 했죠 이때도. 아이고, 네. 이제 빨간 선은 터치하지 않았지만 요 마지막 모습을 보면 상당히 급락했던 최근 모습과 비슷하게. 유사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올라오죠. 네. 그죠? 꾸역꾸역 올랐다 내렸다.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네.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었다가 올려요. 아. 그죠? 가장 유사한 패턴들을 찾았을 때 네. 이렇게 한 방에 가지 않고 한번 밀었다 올리고 음. 대신에 밀었다 올리는데 요렇게 가요. 와 이번에 와. 미 대선을 네. 만약에 이런 음모론적인 어떤 사람들의 의견들이 네. 야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급락을 시키고 뭔가가 그런 거 다 작전이라면 네. 그러니까 즉 지금 코로나가 번지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호주머니 넣어줬죠. 맞아요. 통장에 넣어줬어요. 네. 그 다음에 실업수당 막 엄청나게 챙겨주고. 챙겨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채권을 국채를 발행을 엄청나게 하면서 네. 또 돈을 풀었죠. 네. 그걸 일본이 도와준 거죠. 일본이 네.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일본도 지금 너무 엔저. 그러니까 네. 즉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허용해주면서 그래 너네 슈퍼 엔저를 한번 160엔 이렇게까지 가는 걸 미국이 가만 보고 있겠느냐. 그들의 용인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지. 그럼 네. 그들은 왜 용인을 했느냐. 네. 일본이 계속 국채를 사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러면 서로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자 하는 부분에 거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일단 앞서서의 그 2011년, 네. 2004년 케이스도 있는데 저는 가장 희망사항입니다만 희망사항. 가장 높은 확률로 네. 지금 보시는 요 2019년도의 패턴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지는 것을 네. 무서워하지 말고 야수의 심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 정도 빨간불 켜고 네. 살짝 흔들릴까 말까 하는 요 구간들이고 날짜도 약간 비슷해요. 약간의 그럼요. 차이는 네, 있지만 네. 그래서 툭 떨어져서 이렇게 또 하락했는데 개파락까지 해버리면 네. 또 공포가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겠죠. 금요일인데 살짝 밀렸어. 네. 아 어떻게 하지 뭐지 근데 주말 주말 동안. 사이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월요일날 개파락이 갖고 소리 나서 네. 또 이제 그러면 또 끝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는 얘기를 오히려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난번 우리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네. 지금 겁먹을 자리 아니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고 반도체 아니 왜 헤어집니까? 늦었어. 지금은 오히려 꽉 잡고 그렇죠. 네, 최대한 누릴 거 누리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음. 잠깐 이제
조금 시간을 갖자 해놓고 다시 조금 애틋해지면 주말 부부가 오히려 의외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주말 부부가 애틋해. 좀 잘 안 보이면 또 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우리 주말 부부 했으니까 이제 또 조금 이제 다시 좀 친해지자. 가까이 지내자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약간 네. 각방 썼다가 좀 다시 만나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요하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네. 진짜 여기처럼 요렇게 한 번만 살짝 떨어지고 저점 안 깨면 좋겠고 네. 어쨌든 떨어졌어. 살짝 떨어지고. 근데 진짜 저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네. 주도주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 번 떨어져서 오늘까지 반등을 했을 때는 8월 14일까지 반등했을 때는 네. 거의 대부분 2,500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데 거의 2,500개 가까운 종목이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반등 안 한 종목은 정말 나쁜 종목인 겁니다. 그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웬만한 종목은 다 한 번은 반등을 했을 겁니다. 네, 네, 네.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떨어져서 다시 올라간다면 또 다 올라갈까 아니면 일부만 올라갈까? 저는 일부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만 올라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조정이 좀 길어진다면 그 안에서 수급적인 변화가 좀 상당히 크다는 건데 반도체가 이 주도주 수급에 의해서 좀 바뀔지 아니면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봐봐요. 반등 시에 반도체는 주도주였나요? 주도주 맞아요. 맞아요. SK하이닉스가 그렇죠. 거의 지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분봉 움직임까지 거의 만들어내고 미국도 엔비디아가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지만 네. 그렇지 않은 날들도 엔비디아가 그나마 역할을 많이 해서 안정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AI 반도체,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에 있구나. 그러면 요번에 다시 떨어졌을 때 반도체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을 할 꽉 쥐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지금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연하님하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 만약에 떨어져서 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네. 엔캐리 얘기 나오고 전쟁 얘기 나왔던 전쟁 거잖아요. 얘기 나오고. 그러면 화장품, 음식료, 전력 설비 중에서 네.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였을까요? 기억나실까요? 네. 뭔가요? 세 가지 다시 한 번만 잘 더. 모르는 거 다시 같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화장품, 화장품, 음식료, 그다음에 전력 설비. 전력 설비. 맞아요. 전력 네. 설비. 전력 설비를 우선순위로 보자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왜요? 자, 화장품은 경기 침체면 안 사도 돼요. 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 그렇죠. 그죠? 쓸 돈이 없는데 네. 가장 우선순위에서 멀어지죠. 네. 음식료는 그래도 좀 배고프면 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음식료도 내가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를 좀 참고 라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라면의 어떤 그런 그 가치가 좀 있는데 네.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수입품이죠. 그렇죠. 비싼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자, 어쨌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적으로 안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번 주간에 화장품주가 한번 폭락을 한번 했었죠. 네, 네, 네. 화장품주가 폭락을 했고 아무래도 보시피 실적 별로 안 좋아. 맞아요. 잉글루드랩도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실적이, 확 네.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지금 어떤 환율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엔저를 이제 용인하지 않겠어라는 형태.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는 더더욱 심해지죠. 그 점도 계속 경고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원화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럼 이제 원화도 어느 정도 지금 환율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출 기업들이 좋았던 거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자동차가 우리나라 현기차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펠리세이드를 판다. 네, 그럼 네, 깡통차를 팔 때에 국내에 파는 가격하고 미국에 파는 가격이 미국이 지금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요. 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국내에 많이 팔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파는 걸 원하겠어요?
미국에 파는 걸 그렇죠. 그래서 원하죠. 내수의 판매량이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회사한테는 나쁜 게 아니죠. 그건 내수 고객들은 어디에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네네네네. 조금 기다리세요. 네. 그럼 미국에다 계속 팔죠. 그래서 그 가격차가 꽤 납니다. 아,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원래는 4만 달러였는데 3만 6천 달러. 근데 우리는 지금이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아, 환율 때문에.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사라질 수 있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동안 수출 때문에 좋았어 했던 화장품, 음식료 음식료? 어렵겠죠. 네. 하지만 전력 설비는 피할 수 없어. 음, 지금 14일 날도 전력 설비주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네.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날씨 엄청 덥죠. 너무 더워요. 밤에도 열대야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새벽에 자주 깨요. 네. 그래서 전기 소비가 지금 너무 피크를 치고 있어서 그렇죠. 빨리 이거 송전 시설 설비나 이런 것들이 빨리 갖춰져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전력이 언제 갑자기 부족할지 모르니까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또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태양광주들 괜찮았고요. 뭐 그런 모습들 보면 이게 과연 여름이 이제 조금만 참으면 한 10일 정도 참으면 조금 꺾이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입추 가을이 입추 지나고 네. 말복 지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거니까 아마도 좀 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 전력 그 사용이 많아서 블랙아웃에 대한 대규모 정전을 블랙아웃이라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다시 다시. AI 산업을 아, 어쨌든 키워야 하기 때문에 네. 그 논리대로 그대로 그 종목들이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엔비디아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네.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네. 다시 떨어졌을 때 하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발을 꼭 담그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일단 실적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강조하지만 실적. 실적이 실적. 가장 중요한. 네. 이게 지금 금융 장세,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 장세로 돈이 많이 풀려갖고 시장이 무조건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꺾입니다. 음. 예, 꺾이고 오히려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역유동성 장세, 역금융 장세 뭐 이러다가 나중에 실적 장세가 와요. 이 실적 장세가 가장 깁니다. 시간상. 지금이 실적 장세예요. 나중에는 역실적 장세라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나오려면 한참 남았을 한참 테니 남았군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약 한 2, 3년 음. 정도는 실적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 좋은 기업 중심으로만 이런 폭락이 들어와 야 실적이 뭐가 제일 좋았지?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거래 음. 라고 했던 종목을 잡으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여서 네. 저는 매일 강조를 드렸고 맞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번 하락에서 네.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맥락,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시장이 다음 주까지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자. 대응만 잘하면 실전 대응만 잘하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락이 또 생기면 저희가 또 언제든지 바로 전략 짜서 공부 많이 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2차 전지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잠시만요. 네. 2차 전지가 저희 그 전기차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화재 관련. 그렇죠. 네. 화재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연초에 뭐 전기차가 하반주 주도할 섹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쪽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또 최근에 그런 것도 배터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화재 관련해서. 일단은 2차 전지는 네. 이제 우리가 한 달 전, 뭐 2달 전 그렇게 나왔을 때 특히 이제 그 6월 달이 되기 직전에 6월에 한 번은 튈 거다. 그러니까 네. 이게 튈 확률은 매우 높은데 네.
프로테지가 얼마 못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5월 말에 아마 영상 우리 리치걸스 한번 영상을 봐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보시면 6월이 되면서 그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랐죠. 예, 에코프로 지금 BM을 보고 계시는데 네.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이게 나는데 많이 못 갈 거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시간을 많이 다지는 시간들이 네.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버리겠어 등등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으니 네, 네. 해소가 되어야 갈 거야.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더 빠질 거냐? 빠지고 끝이다. 오히려 바닥입니다. 아. 그러니까 악재가 완전히 나와 버려야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저점 잡으면 되는데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화재 뭐 다른 나라도 전기차 화재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약 2,300만 대가 자동차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전기차는 1.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잠시만. 네. 1.5%밖에 안 되는데 그 1.5% 차량 중에서 화재가 난 차량 대수 퍼센트가 있겠죠. 네, 네, 네. 가솔린 차량들의 차량들 중에서 불이 난 그 프로테지가 있겠죠. 몇 퍼센트의 차가 불이 났다. 네. 압도적으로 가솔린이 많습니다. 아, 전기차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전기차를 워낙 여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때리는 보니, 네. 부분들이고 전기차를 안 갖고 계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렇네. 난 아니고 너는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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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제가 대학생 때 네. 소시오 드라마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할 때 이제 이런 그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꼬집기 위한 그 공연이 한 번 했는데 네. 10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네. 둥근해가 떴습니다 하는 그 동요에 맞춰서 율동을 해요. 그러면 보통 10명의 아이들 10명의 아이들 중에 9명의 아이는 둥근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단 한 아이가 둥근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이 없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장애를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9명의 아이가 한 아이를 쓱 봐요. 네. 자, 옆에 동네로 갔어요. 네. 옆에 동네는 10명 중에 9명이 둥근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한 명만 이렇게 하는 거죠. 둥근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한 손으로 율동했던 아이들이 그 아이를 똑같이 또 동시에 쳐다봐요.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사하는 아, 바라 지금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지 않을까. 어머, 사부님 역시 또 사례의 신인가요? 예시를 엄청 잘 들어주세요. 한 번에 이해가 됐거든요. 방금 사례가 걸려서. 아, 사례? 그래서 물 마셨잖아요. 아, 사례 들린 김에 이제 또 사례를 잘 설명해 근데 주셨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불을 끄기가 어려워. 근데 초기에는 그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좀 미숙했을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소방관 분들께서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전기차 화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아. 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네. 이번 전기차의 화재가 대형 화재로 여러 차량들을 불태웠잖아요. 네. 그런데 가솔린 차도 똑같아요. 그래 되면은 그렇게 불이 탑니다. 아, 그쵸. 근데 문제는 네. 전기차여서 그렇게 크게 화재가 난 게 아니라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안 그래서 했다고. 이거가 그 경고가 떴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꺼버린 거예요. 네. 뭐야. 그렇죠. 확인하고 하려고. 근데 그 확인하는 사이에 불이네 그리고 작동을 시켰는데 이미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사이에 그 네. 화재 열기에 고장이 안 난 거였을 텐데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예전에도 뭐 모닝이나 이런 차들이 화재가 나서 200대가 불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너무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가 갖지 않았는데 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예, 갑자기 다 이렇게 정장 입고 다니고 막 이런 회사에 문신하고 막 코 뚫고 오고 막 피어싱 약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각. 내 개성에 사는 세상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거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전문가인 척 하시는 어르신들, 네. 예, 전문가인 척 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어쨌든 간에 그 전고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판매가 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안전성이나 용량, 효율성이 더 좋은 이러한 배터리에 또 지원금을 주냐 마냐 논의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관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JMNS, 예, JMNS 이제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27%대까지. 오, 거의 상한가를 갔네요. 네, 연관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리튬 포스, 네.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 그냥 그게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도 네. 한번 가게 움직여봤습니다. 한농화성. 아. 네, 원래 대장으로 움직이는 네네네.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필 에너지. 네, 음.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참 어렵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해당되는 종목들이고요. 큰 종목에서는 삼성 SDI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긴 한데 네. 뭐 다른 대형 그 배터리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마 그 차별이 그렇게 대형사에서는 크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에서 지금 급등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은 항상 만들어지고 나면, 스마트폰도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돼요.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받아들여지는 그 시간이. 익숙해져야 돼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주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장점이 이렇다 저렇다 뭐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간. 그래서 그 중간에 혐오 단계라는 단계가 있어요, 분명히. 네. 신기술에 대한 혐오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어떤 피해를 끼칠까 하는 두려움을 겪는 시간. 지금이 딱 그런 단계인 것 같고, 그건 이제 극복할 거다. 기술이 극복할 거고 정책이 극복할 거예요. 또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에어팟 나왔을 때도 저희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무슨 콩나물을 귀에 달고 다닌다.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처음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멋있고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당근에서 한쪽만 팔기도 하고 맞아요. 한쪽 잃어버려서. 네, 몸집만 팔고 11만 원 막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오늘은 리치걸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 좀 그래도 반등 나오면서 시청자분들 좀 한숨 돌리셨을까요? 그래도 원래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면 그 회복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각별한 주의가 또 필요하고, 그때 처방전이라든지 치료제, 골고루 소화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저희 리치걸스와 업사부님 함께 하면서 네. 저희가 꼼꼼한 투자 전략 줄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한 방금 가지만 더? 그 감기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만약에 주도주에 진짜 반도체가 있으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계속해서 강세를 같이 나타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의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크게 유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굵직한 대형주 중심으로 가버리면 다른 섹터가 못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오 섹터나 이런 쪽들에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죠. 네.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 그다음에 원숭이 키트, 두창, 네. 엠폭스. 요런, 네 맞아요. 요런 쪽들은 이제 테마로서 좀 움직일 수 있지만, 바이오가 만약에 그 반도체 쪽 섹터가 주도주로서 강하게 수급이 쏠리면은 바이오가 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주 장세처럼 그쪽이 좀 움직일 수 있고, 실제로 이번 주 약간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것만 좀 주의하자.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말 전략에서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우리 리치걸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다시 꼼꼼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할 거예요. 모두 성투하세요.